장애 등급제가 개편됩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예산 확충과 등급제 폐지 없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울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포항과 경주, 울산은 상생 발전을 위한 해오름 동맹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취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도청 이전과 투자 유치, 국가 예산 확보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청도의 레일바이크 체험장이 문을 엽니다.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험형 관광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 용역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간 부서인 국토교통부 차관이 대구 문화방송을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최적의 선택이었고 관문공항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구공항과 관련된 K2 이전 문제는 대구시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차관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영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용역기관이 활주로를 40도가량 틀면서 과거에 제기됐던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2km의 활주로 한 개로 영남권 항공 수요를 해결하는 관문공항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050m 정도 있으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비행기가 A380입니다. 그래서 A380 비행기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입지 발표 불과 한 달 전에 열었던 전문가 자문회의가 가덕, 밀양의 대결 구도로 진행돼 두 곳 중 한 곳이 입지로 결정될 것으로 알도록 한 데 대해선 자문회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문회의는 평가 항목과 배점에 관한 자문회의였습니다. 후보지에 관한 자문회의가 아니고. 근데 그 평가 항목과 배점에 대한 자문회의인데 지역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그 후보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신 거고요. 정치적 고려와 관련해서는 배점 비중이 적어 입지 결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대구공항은 현재 운영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면서 활성화 대책도 따로 수립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공항이 K2 이전과 묶여있는 현실에서 국토부가 대구공항 존치를 밝혀놓고도 대구공항 문제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알아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부 이전을 원하는지 아니면 남기를 원하는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K2 이전 과정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구에 민항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이 국토교통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지역의 전문가들과 대구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국토부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이 제2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선 미주와 유럽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때문에 A380 기종 등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해 활주로 길이와 폭이 중요합니다. 대구시는 그러나 국토부가 만들겠다는 활주로 폭 45m는 A380 기종의 최소 날개 길이 수용폭인 60m에 미치지 못하고 길이 3.2km도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A380을 제작하는 에어포스사의 매뉴얼을 보면 최소한 3,450m의 활주로 길이가 필요한 것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입지 발표 한 달 전에 열린 자문회의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숨겼다는 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당시 참석자가 묻지 않았더라면 국토부가 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밀양과 가덕도 관련 지자체 전문가 그리고 중립지역 전문가와 회의를 열었으면서도 입지 장소를 위주로 회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해 보입니다. 또 국토부가 영남권 항공 수요 대응을 위해서 대구공항 존치를 언급했는데 현재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던 국방부와 대구시의 K2 이전 논의가 중단됐는데도 국토부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대구항 존치하면서 존치에 따른 개발 비용의 축소분을
국토부 보장해야겠다라든지 그런 식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 또 부산의 반칙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국토부가 이제 와서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 5개 시도지사 합의를 지키라고 대구 경북에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이 K2가 먼 곳으로 옮기면 대구공항은 존치시키는 것이 낫다며 대구시와 함께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의 K2 이전 해결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2 이전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청와대로부터 문서화된 답변을 받아야 다음 정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며 대구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출신의 국토교통위 소속 김종태 의원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김석기 의원이 대구 의원들이 만든 신공항 용역 검증단에 합류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구 경북 의원들은 검증단이 내린 최종 결론을 보고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경우 대구공항 확장이나 K2 이전 등의 후속 대책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울산과 포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오늘 완전 개통하면서 동해 남북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개통식에 맞춰 포항과 경주, 울산시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포항 간 53.7km 구간의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착공해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울산과 포항 간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됐고 연간 1,300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동해안의 지역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새로운 동해안 시대가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에서 가장 긴 7.5km의 포함산 양북 제1터널도 설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춰 동해남북권 자치단체들도 새로운 상생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의 인구를 합치면 2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로 95조 원대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동해안 시대, 신해양 시대가 우리 지역에 왔다고 생각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용성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로 환동의 경제중심도시 연합을 결성하고 동해남북권 신관광벨트와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각종 산업의 연관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간 연대 관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동해남북권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구단이 나눔의 가수 김장훈 씨와 독도에서 특별 대국을 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아주 뜻깊은 대국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섬 독도에서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상대는 아마 6단으로 바둑 홍보대사인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이긴 쪽은 500만 원, 진 쪽은 1,000만 원을 내고 후원금까지 보태 나눔 기부금으로 조성합니다. 대국은 2인 1조로 진행됐습니다. 같은 팀이라도 상의를 할 수 없다 보니 이세돌 구단팀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시간 20여 분 만에 힘겹게 불계승했습니다. 바둑으로 나누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둑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나눠야 된다. 독도에서 처음 열린 대국은 독도 홍보대사이자 기부왕인 김장훈 씨의 제안을 이세돌 구단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습니다. 독도로 옮기고 나니까 사는 자세가 이렇게 좀 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좀 힘들 때 내가 본 적지가 독도야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대국에서 우리의 바둑 영웅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무언의 훈수로 각인시켰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취임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도청 이전이라고 말했고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완성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흔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청 1층 북다방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10년간 경북은 경제 규모가 50% 가까이 증가했고 예산 규모는 2.3배, 국가 투자 예산은 5.7배나 늘어나 12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는 156개의 면적으로는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산업체 수는 3만 3천 개 가까이 증가했으며 농업소득도 빠르게 늘어나 전국 1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행사 등을 꼽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로는 도청 이전을 들었습니다. 이 제한된 지역에는 도움이 된다고도 주장하고 또 아닌 지역은 또 반대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결정을 해서라도 균형 발전과 도민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고 미래 경북의 정책 방향으로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 동해안 바다시대 개척, 문화 융성 세계화 등 5대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왔던 북부권과 동해안권에 대한 발전 전략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 지사는 모든 정책들이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활성화에 맥이 닿아 있는 만큼 동서 발전 축의 조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권과 전북과 이렇게 강원을 만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발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서 지역 발전으로 끌어들이는 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도백으로서의 현장을 지키며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 정부가 30년 가까이 지속해온 장애 등급제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관련 예산 확충과 등급제 폐지 없이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과 언어 장애를 가진 A씨.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기 어려워 하루 10시간가량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원하지만 5시간만 지원받습니다. 2등급 중복장애로 판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애 등급이 단순히 의학적 기준에 따라 나뉘다 보니 개인적, 사회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1988년부터 지속해온 6등급 체계를 중증, 경증 2단계로 줄입니다.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장애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맞춤형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에서 혼자 사는 지적장애 3급 정하상 씨. 장애에다 허리까지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지만 한 등급 차이로 장애수당 4만 원에 기초수급비 약 4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가지고 너무 심한 안 좋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어려워요. 그것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등급제가 개편돼도 정 씨는 경증에 속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의 의학적인 기준으로 단순화시켜서 이제 중경증도 의학적으로 나눠서 기존의 제도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해놓는 조치거든요. 게다가 장애인 연금 수준이 선진국의 4분의 1에 불과할 만큼 관련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등급제를 개편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있는 자원 안에서 연계를 해주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고요. 등급제 개편과 함께 중요한 거는 지원해야 될 서비스 총량이 늘어나야 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 등급제를 개편해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에서 문경에 이어 두 번째로 청도에 레일바이크 체험장이 문을 엽니다. 청도군은 와인터널과 소싸움장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면 체험형 관광 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철도 구간 위로 레일바이크가 시원스럽게 달립니다. 4명이 함께 페달을 밟으면 속도감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이 지난 2014년부터 110억 원을 들여 만든 레일바이크가
내일 개장합니다. 2.5km 구간을 왕복으로 달리면 50분가량 걸립니다. 우리 레일바이크는 편도 운행이 아니고 왕복 운행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레일바이크와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타보시면 알겠지만은 내리막 구간, 오르막 구간 약간씩 있어서 타는 묘미가 아마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일바이크 체험장에는 이색 자전거도 체험할 수 있고 향토 출신 이호우, 이영도 현대 시조 시인을 기리는 시조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발상지 테마공원, 그다음에 와인터널 소수함장, 프로방스 비축제장과 연계해서 하면은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기대합니다. 청도구는 레일바이크 체험장 옆에 자전거 공원도 조성하고 있어 이 일대를 복합 체험장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엑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여성업 엑스포가 개막돼 여성들을 위한 취업과 창업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념주간 시기에 마치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일간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여성이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자긍심과 자존심 환영을 위해 이런 귀한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모레까지 4일간 펼쳐질 이번 여성업 엑스포에서는 대구 여성인물 특별전과 여성기업인 우수제품 특별전,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강좌와 포럼, 강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버려지는 폐자원의 디자인을 접목해 새로운 작품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국 업사이클 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옛 대구 가정법원 자리에 문을 연 한국 업사이클 센터는 업사이클 제품과 소재를 전시하는 감성 공간과 제품 창작과 창업을 위한 실험 공간, 그리고 업사이클 관련 창업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을 갖추고 폐자원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구 경북대병원은 중국과 베트남 등 8개국 100여 명의 의료진이 참가한 가운데 암 진단과 치료, 수술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를 열고 암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발표하고 공유했습니다. 7구 경북대병원은 또 8개국 병원장과 의과 대학장들과 협약을 맺고 암 관련 의학 정보의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내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오늘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에서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숨긴 의혹이 제기됐고 살균제 원료 제조사와 판매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이른바 옥시 참사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공군 기지인 제11전투비행단은 지난 28일부터 아침 7시 전후와 밤 8시부터 11시까지 전시 대비 전투기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과 늦은 밤까지 훈련을 하면서 사전 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군기지 주변 지역과 구미 등지에서도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11전투비행단은 오늘 훈련이 끝난다며 앞으로는 사전 예고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제7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엔 최광규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엔 차순자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엔 오철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엔 조성재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배창규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관 의원이 뽑혔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 2년을 마감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입법 제안서를 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고 전라남도 의회와 상생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 조례정비 특위를 가동해 전체 조례 435건 가운데 79건을 개정했습니다.
이 밖에 전반기에 제정한 조례안 262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134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고령군 주식회사 스플래시 워터와 퍼블릭 워터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고령 퍼블릭 워터파크는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지구 3만 제곱미터 땅에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파도풀과 익스트림 리버, 유스풀 슬라이드 등 12개의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며 오는 2018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둘째부터 지급하던 출산 장려금을 첫째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그동안 첫째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구미, 경주, 칠곡, 예천, 울진 등 5개 시군은 신규로 출산 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던 포항, 군위, 영덕, 울릉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16 경주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늘 경주체육관에서 개막돼 다음 달 5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53개국에서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녀 8체급별로 겨루기와 품새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승인한 이번 대회에서는 부문별 우승자에게 올림픽 출전 순위 점수 20점을 부여합니다. 대구시는 청년 예술가 육성기관인 대구예술발전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년 6개월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한 결과 대구문화재단을 최종 선정해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근대 산업유산인 KTNG 연초 제조창을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시설로 지난 2013년에 개관해 젊은 예술가 육성에 집중해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1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줄었습니다. 네, 6월 마지막 날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